자요, 점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유권은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유권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몇 번 얘기하지만 강의할 때 빼고는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점유권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하고 우리나라 법칙하고 조금 맞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점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면 용어를 먼저 조금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용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이렇게 보잖아요. 물권을 보면은 물권은 점유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크게 보면 점유권하고요 본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법조문 보면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지금 두 개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점유권에 관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게 지금 이 말이 사람은 남자하고 뭐다? 여자 이렇게 읽으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너는 남자냐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자를 가지고 재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점유권에 관한 소송에서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권에는 또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여기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만 빼고는요 전부 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요, 이건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하고 있죠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속에는 점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전세 살죠. 전세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 누워 자야 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뭘 한다?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점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유치권자나 질권자나 소유권자는 다 점유를 해. 그러니까 다 점유하니까 점유보호청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권을 받잖아요. 유치권의 경우는 물권적 청권이 없죠. 그런데 뭐는 있다? 점유보호청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권이 없어지느냐. 소유권은 뭐를 해야 돼요? 소유권도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점유를. 만약에 점유권이 없는 소유권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소유권 속에는 언제나 점유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점유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점유권을 보면, 그러면 이제 소유자도 점유하죠. 여기요, 전세권자도 점유하잖아요. 그 다음에 절도범 있죠. 절도범도 뭐를 해요? 물건 훔쳐서 있으니까 절도범도 점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점유권을 이해할 때 먼저 이해가 좀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갑이, 등기는 갑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점유는 지금 을이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자도 절도범도 전세권자도 다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이 소유자냐 전세권자냐 절도범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만 따지냐? 점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누구냐? 그건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누군가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이 점유자예요. 봐봐요. 만약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절도범이 훔쳤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절도범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절도범이 점유하고 있는 거 이것만, 이 사람이 이 점유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을 우리는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좀 이해가 점유권이 이해가 안 되면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죠? 지금 물건을 잡고 있는 사람 누구다? 을이다. 지금 을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점유를 보시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실상의 지배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죠. 하고 있는 상태. 사실상 지배 이렇게. 내가 지금 물건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한말로 사실상 지배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법조문에는 사실상 지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서 뭐를 한다? 점유 설정 의사.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이 이렇게 여기 집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집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담이 있는데요. 이 집에 빨래가 바람에요 날려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집 마당에 있죠. 우리 집 마당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요 남의 빨래를 우리 집 마당에 있으니까 내가 남의 빨래를 지금 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지금 외출 중이란 말이죠. 외출 중에 남의 집 빨래가 우리 집에 넘어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갑자기 갑이 을한테 전해가지고 당신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반환해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점유를 설정하고자 하는 뭐는 있어야 돼? 의사. 이것을 자연적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갑이 을한테 이제 전화했죠. 이건 언제 넘어왔냐? 10시에 넘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12시에요. 갑이 을한테 전화해서 당신 집 우리 집 빨래가 넘어갔어요. 좀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한다. 나 지금 친구하고 카페에서 지금 차 마시고 있는데 알았어. 그럼 이따 가서 넘겨줄게요. 이렇게. 지금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집에 남의 집 빨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그때부터 점유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랑 쓴 12시, 10시에요. 빨래가 넘어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은 12시죠. 그럼 12시부터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10시부터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사실상의 지배와 뭐가 있어야 돼? 점유 설정 의사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린 것을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 다 점유 설정 의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이것을 지우고 법조문에서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 사실상 지배라고 하고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법조문에서 사실상 지배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뭐다? 점유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이 점유는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내 손에 지금 이게요 분필 케이스가요 지금 들려 있잖아요. 이 상태를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점유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희한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지배하는 자 누구죠? 점유자.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딱 법조문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지배하는 자는 점유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그래서 법조문 한번 볼까요? 거기요 강의 노트 84페이지요. 192조 제1항을 보시면 맨 위에 물건을 줄고 사실상 지배 거기 줄고 이 사실상 지배를 뭐라 한다? 점유라고 얘기하죠. 점유하는 자는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는 권리란 말이죠. 그 다음 2항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가 뭐라고? 점유를 뭐 상실했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점유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점유를 하면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어. 점유를 상실하면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요 이제 보시면 이 점유하면은 뭐가 나온다? 여기서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력구제권이요. 이 자력구제는 자력탈환권하고요 자력방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자력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겠죠? 그래서 누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할 때 오른쪽 뺨을 대주면 돼 안 돼? 안 되고 쫓아가서 왼쪽 뺨을 좀 더 세게 때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력구제다. 알겠죠? 그런데 이 점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으면 여기서는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그러면 이 점유보호 청구권에 뭐가 있냐? 여기는요 204조, 그럼 205조, 206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점유의 해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뭐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을 침해를 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점유를 침해당하면 자력구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여기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 내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비트오빙 하나 들고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죠? 그럼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너무 늦잖아요. 쫓아갈 때 쫓아가가지고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걸 자력 탈환이라고 해요. 이걸 자력 구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면 원칙적으로는요, 내가 가서 무조건 빼앗아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으로서 국가 권력이 확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 경찰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라는 소송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요? 내 자전거를 지금 타고 도망가고 있어. 근데 골목길 들어가면 못 잡는 거잖아요. 누군지. 그럼 어떻게 쫓아가야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어요? 쫓아가서 잡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미요 골목길로 집어 들어가가지고 찾지를 못해. 그때는 쫓아가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박한 상황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 평화 교란 상태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내 눈에 지금 보여. 도망가고 있어. 근데 내가 그게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면 굳이 땀나게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뭐 하면 돼요? 소송하면 돼. 소송. 알겠죠? 소송을 하면 돼요. 이건 소송을 하는 거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옳지 않게 해볼만 하면요, 쫓아가서 뭐 하면 돼요? 빼앗아 오면 돼. 그렇잖아요.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란 상태에 있을 때는 자력구제도 되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화 상태가 안정이 돼버려. 평화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요,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점유가요, 이 사람이 이미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로, 절도범이 점유로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점유를 상실하고 절도범이 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평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내가 무조건 빼앗아오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소송으로 해가지고 찾아와야 돼요. 소송으로. 이해되셨죠?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99%는요, 점유하는 사람은 다 점유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관념적 점유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경우는요,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를 먼저 사실상 지배죠. 점유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점유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뭐가 있는 것이 있다? 점유권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는 여기하고 연결되고요, 여기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유하는데 점유권이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보조자. 암기해야 돼. 이것은 뭐냐면 영어니까요,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점유보조자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 영업상. 영업상이 뭐냐면 이것은요, 알바예요. 그 다음에 가사상이에요. 가사상은 누구예요? 파출부예요. 알겠죠? 가사도우미. 알겠죠? 그래서 파출부 가사도우미요. 이런 사람들이요, 영업상, 가사상 반드시 키워드가 뭐냐? 타인의 지시를 받아야 돼. 이 타인이 뭐냐면 만약에 알바면 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는요, 주인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보조자의 키워드는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뭐는 하고 있다? 점유는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없다? 점유권은 없다. 그런데 여기는요, 이것을 간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요. 우리가 그러면 간접 점유가 있다는 건 반대로 하면 무슨 점유가 있다? 직접 점유가 있겠네요. 직접. 그럼 여기는 간접 점유죠. 그러면 간접 점유는 뭐냐? 뭐는 없는데요, 점유권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점유는 없는데 점유권은 있다. 그러니까 점유는 없으니까 자력 구조권은 없는데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읽는 거 일단.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점유보조자를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거기 점유보조자 한번 봐봐요. 자, 맨 위에 이제 점유권 나와 있죠. 점유는 사실상 지배. 84페이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자력 구조권이 나오죠. 그런데 점유권으로부터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 녹색으로요, 점유보조자와 간접 점유 나와 있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한다. 자력 구조권이 있으나
점유권이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그다음에 간접점유는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자력, 구적. 왜?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지금 여러분 점유보호 청구권 아직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간접 점유라고 지금 이름요 점유 보조자였어. 점유 보조자에다가 영업상, 가사상 플러스 타인의 지시라고 쓰세요. 영업상, 가사상 그렇게 해가지고 타인의 지시 이렇게. 했어요? 페이지요. 페이지 84 보고 계시죠? 영업상, 가사상에서 타인의 지시 그것을 뭐란다?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간접점유인데요. 여러분 이제 간접점유는 뭐를 쓰냐면 이런 걸 봐봐요. 간접점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요 여러분요 임대인이죠?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요. 이 사람은요 여기요 을이요 임차인인데요. 원래 간접점유는 항상 이러면 이렇게 나와. 원래 지금 간접점유란 말의 키워드는 뭐냐? 간접점유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요 먼저 지상권, 그 다음에요 전세권, 그 다음에요 임차권, 그 다음에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이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른 국가고시는 뭐라고 하나? 다른 국가고시는요 임치 기타의 관계라고 나와. 임치가 뭐죠? 물건 맡기는 거죠. 물건 보관하는 거. 여러분요 그 택배 오면은 보관함 있잖아요. 그 보관함에 맡기는 걸 임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로 왜 그러냐면 기타의 관계 바로 앞에가 임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고시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임치 기타의 관계 이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간접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계속 뭐라고 나와? 우리 시험은요. 우리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죠? 우리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지상권, 전세권, 기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지상권, 전세권, 기타의 관계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범위가 있잖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기타의 관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 여기 지금 갑이요 자기 집을요 을한테 임대를 주죠. 그러면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이것을 임대차 관계라고 하죠. 이 임대차 관계를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 용어니까요. 여기 봐봐요. 기타의 관계 있죠. 이 기타의 관계가 이런 것과 같은 점유 매개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점유를 매개한다는 것은 이 임대인은 무슨 점유한다? 이 사람을 간접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 어때요? 임차인은 이 집에 들어가서 직접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뭘 한다? 이 사람을 무슨 점유한다? 직접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이고 이 임차인 집주인은요. 집주인은 방을 임대를 줬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죠. 소유권은 뭐를 한다? 점유를 한다 얘기했죠. 임차인도 점유하고 소유권도 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를 하는데 지금 집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집주인을 뭐라 한다? 간접점유자. 그래서 세들을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직접점유자 이렇게 용어니까 용어. 그다음에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관계, 전세권 계약. 우리 전세 살잖아요. 그 전세 계약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임차인을 점유 매개자라고 그래. 점유 매개자. 매개란 말이 뭐죠?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끈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매개한다는 것은 뭐죠? 중매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요 직접과 간접을 연결시켜준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딱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직접하고 간접 중에서 직접 점유자의 권리가 간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집을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으면 월세를 줬으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러니까 을의 권리가 그래서 직접과 간접의 말의 뜻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것은 직접의 권리가 우선. 우리가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채권과 물권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물권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과 간접은 누가 우선한다? 직접이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만약에 누군가가요 여기 봐봐요. 누군가 X가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내가 잠깐요 해외에 잠깐 나갔다 왔더니요 누군가요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누군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든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라 하려면 이 사람한테 X한테 너 나가 그래놓고 키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키를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키를 갑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여러분 내가 방금 얘기했죠. 직접과 간접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하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우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이란 말의 뜻은 점유한다는 뜻이에요. 잠을 자고 있다. 간접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자력 구조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하죠. 점유. 이건 간접 점유자란 말이에요. 점유자란 말은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점유권이 있으니까 뭐는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요. 직접은 점유하죠. 점유하니까 뭐가 있다? 자력 구조권이 있고 점유자니까 뭐도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점유 매개 관계, 이러면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직접 점유자 말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여러분요 그냥 직접 점유자 그러면 자주 점유일 수도 있고 타주 점유일 수도 있어. 여러분 보통은 자기 집에요 소유자가 다 자기 집을 점유하지 않나요? 소유자가 직접 점유죠. 소유자는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전세 산다, 월세 사는 사람은 뭐죠? 직접 점유, 직접 점유죠. 그래도 그 사람을 타주 점유라고 그래. 타주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점유자는 무조건 자주 점유다. 그러면 큰일 나. 직접 점유자는 무조건 타주 점유다. 그러면 큰일 나. 항상 뭐냐? 구별이 있어야 돼.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직접 점유자. 알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으로 직접 점유, 임차인이죠. 전세권으로 직접 점유, 전세권자죠. 그 사람들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직접이 무조건 타주가 아니고 무슨 말 이야기했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유 매개자는 무슨 점유라고? 타주 점유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간접 점유를 한번 더 정리를 하죠. 거기 간접 점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면 간접 점유에다는요, 거기다 써. 간접 점유에다가 여기 보면 그 하얗게 해석으로 돼 있죠? 거기다 쓰란 말이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임치, 기타의 관계. 왜 임치를 쓰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가 다른 시험에서 물권법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문제들은 뭐라고 나오냐? 다 간접 점유를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임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지상권, 전세권, 기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 임차권, 기타의 관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른 열 모의고사 볼 때 또 임치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기타의 관계, 알겠죠? 이거 이 말이 딱 나오면 이건 뭘 얘기한다? 간접 점유다. 다시 여러분 점유 보조자는 뭐라고 나온다? 점유 보조자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 영업상, 가사상. 여러분 생각을 해봐. 뭐 파출부 생각하면 되죠. 남의 집주인한테 지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 그러면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기타의 관계. 뭐 간접, 점유 이렇게 딱. 자 그러면 갑이죠. 갑을 임대인은 간접이죠. 간접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력구조권이 없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있고.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하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직접은 점유하니까 자력구조권이 있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있고. 단 무슨 점유다? 타주점이다. 그냥 타주점 그러면 안 되죠. 점유 매개자로 돼 있죠. 점유 매개란 말은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을 점유 매개란 말이죠. 이런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뭐죠? 임차인을 무슨 점유를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만약 거기 X 봐봐요. X가 만약에 불법 점유죠. 이런 불법 점유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간접이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먼저 청구해.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냐 할 때 그때 자기한테 청구해. 이 지문 잘 나와. 이건 법조문이에요. 알겠죠? 법조문이니까 잘 나오니까요. 자 오른쪽이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임차인의 권리라고 나와 있나요? 임차인의 권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임차인의 권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임차인뿐만 아니라 뭐 전세권자도 그런데 전세권자는 약간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물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인데요. 이 임차인 지금 계약만 하고요. 아직 이제 이사 중이야, 이사 중. 그러면 이사 중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점유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이사 왔어. 점유하고 살고 있어. 점유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점유하면서 뭐를 한다? 등기해서 등기라든가 전입 신고를 했어. 그래서 등기라든가 전입 신고를 했어. 점유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유하고요. 그러면 등기나 전입 신고까지 했어. 그럼 이걸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항력 이렇게. 자, 점유하지 않잖아요. 점유하고 여기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여기에요. 불법 점유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에. 누군가 내가 이사 왔는데 분명히 집을 사서 이사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임대인이 뭐라냐? 이 사람이 기간 끝났으니까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는데. 어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럼 이 사람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사 중이에요. 이제 왔어요. 사다리 차 왔더니 아직 그 방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사람은요, 아무리 임차인이어도 이 사람은 이 X한테요 나가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자기는 임대라고 계약을 했지 병하고 X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점유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임대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임대인 갑의 권리를요 대위에서 행사해야 돼요. 대위에서. 알겠죠? 만약에 이 사람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내가요 이사 왔어 어제. 근데 이 사람이요 집주인한테 보증금 다 못 받았다고 갑자기요 내가요 잠깐 일 나갔는데요 비밀번호를 아직 바꾸지 않았는데 그 비밀번호하고 그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물론 뭐 형법상으로 주거침입이죠. 그거 딴 떠나가지고 이 사람 지금 뭐죠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래는 이 사람이 점유자잖아 이사 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점유를 뭘 했다? 침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들어오게 해야 돼?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자력구제 막을 수 있다. 자력구제. 알겠죠? 이미 들어왔다. 이미 들어오면 이건 들어서 던져버리면 안 돼요. 이미 들어와서 앉아있죠? 그러면 평화 상태가 안정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국가의 힘을 빌려야 돼요.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만약에 등기까지 됐어. 전입신고했어. 그럼 나는 임차권 자체, 임차권에게서 너 나가. 할 수 있어. 방해 제거. 알겠죠? 그래서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어도 뭐는 못하냐? 반환 청구권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채권법을 공부한단 말이죠. 그 채권법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뭐죠? 그 월세를 받으면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 훔쳐가면은 그 사람한테 반환 받아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3자의 침해가 있죠? 그러면 그 반환 청구를 누가 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반환 청구해. 그러니까 임차인은 등기가 되어 있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밑에요. 임대인 임차인 되어 있죠? X 불법 점유 되어 있고요. 직접 점유자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점유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권리를 그 다음에 줄과 대위 행사하고요. 등기화 되어 있다? 그러면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게 한 무슨 청구?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인정된다? 임대인에게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한 장 더 넘길까요? 자, 이제 여기서요. 여기 그 86페이지 있죠. 우리가 지금도요. 점유권은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용어 정리를 좀 더 알아야 돼요. 용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고 용어를 약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용어가 좀 익숙해야 돼요. 간접은 뭐고 직접은 뭐고 점유 보조자는 뭐고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자력구조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권이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에는 점유 권한이 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주 점유는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것을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소유 의사가 없다, 타주 점유 이렇게. 이건 누구죠? 이것은 소유자. 소유자하고요, 절도범. 절도범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죠? 이것은 임차인. 그 다음에 누구 있다?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다른 거 안 나오니까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소유의 의사는 뭐 도대체 무슨 말이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소유의 의사를 그냥 우리는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용어를 일단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여러분요,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자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절도범을 봐봐. 절도범은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 훔쳐가지고 자기 주머니 속에 물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절도범은 이 자기가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있다고 믿으면은 이 절도범은 경찰을 봤을 때 떨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남들은 다 안 떴는데요, 한여름에도 떨잖아요, 경찰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절도범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게 우리는요, 소유의 의사가 아니고 어떤 겁니다. 절도범은 물건 훔치면은, 자기가 자전거를 훔쳤어? 그럼 자기 자전거에 그냥 타고 운동하고,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 급하다고 하면 또 빌려주고, 돈 없으면 가서 중고에다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소유의 의사라고 해요.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걸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소유자는 당연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죠. 물론 그것도 자주점유이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다, 그게 아니어도 자기가 마치 그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양 그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유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세권자 봐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임차인은요,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런 말. 타주점유다, 이렇게. 타주.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점유시초. 처음에 점유 개시시, 처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친구가요 와가지고 자기 자랑질 엄청 한단 말이죠. 이번에 자기네 주식이 대박이 나서 집을 더 큰 데로 옮겼니 어쩌니. 근데 내가 전세 산다고 말을 못 하겠죠. 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거 그냥 작년에 부동산 잠깐 해서 번 건데 뭐 이렇게 1년 만에요. 그럼 친구가 또 염장 질렸으니까 친구 또 열 받겠지 또.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전세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소유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아마 볼 거예요. 4월 마지막 주에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런 뭐 그런 말 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보면은 뭐 실력이요. 우리 지금 처음 시험 보는 거잖아요.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시험을 모의고사 보는 건데요. 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실력이 정말 많이 늘은 거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죠. 왜? 우리가 실력이 늘었다고 하려면 그 전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요, 3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는 50점이었는데 이번엔 70점이야. 이게 됐어야지만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 시험 보는데 50점 맞았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 뭐 주관적. 그 다음에 어떤 기록적인 뭔가가 있다, 그럼 뭐다? 객관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지금? 자, 그런데요, 이것이요, 애매한 사람이 항상 뭐라 나오냐? 항상 소유자 이렇게 안 나와. 전세권자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뭐라 나오냐? 점유자가 이렇게. 항상 법은 점유자가 이렇게. 그럼 점유자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죠. 점유하는 것은 뭐가 있다? 점유권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이런 것들 다 점유하거든요. 다 점유. 그러니까 점유자 그러면
얘가 누구로서 점유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소유자로서 점유하는지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로서 점유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은 이게 문제죠. 누구로서 점유하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일단 이 사람을 뭐로 본다? 자주 점유로 본다. 영어니까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 점유. 평온의 반대는요? 폭력 또는요? 폭력 또는 강폭. 강도가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연은요? 은비, 남 모르게. 선의는요? 악의. 무과실은요? 과실 있는 이렇게. 과실 있는 점유, 폭력 점유, 은비 점유, 악의 점유, 과실 점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있죠? 우리는 점유권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고 추정.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하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폭력, 은비, 악의, 과실 점유를 뭐란다?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하자는 점유를 승계하죠. 점유를 승계하면은 그래서 하자도 승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폭력 점유, 강폭 점유, 은비 점유, 악의 점유, 과실 점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평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봐봐요. 지금 내가 잡고 있죠. 이게 평온한 거죠. 내가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도 훔쳐가는데 절도범은 다 평온한 거예요. 절도범. 그런데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가는 것을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범의 점유는 폭력 점유인 거예요. 절도범은 평온한 것이고 몰래 훔쳐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보여요? 그럼 누구나 다 보이면 그건 공공연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갑 가지고 계세요? 지갑 다 어디가 있죠? 가방 속에나 주머니 속에 있죠? 그걸 뭐란다? 남 모르게. 그걸 은비라고 하는 거야. 은비. 그 다음에 선의, 악의, 무과실, 과실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요. 은비 점유는 좋아요, 나빠요? 은비 점유는 좋아, 나빠? 나쁘다 그러면 결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은비는 이런 지갑을 어디 가지고 있어야 돼? 지갑은 가방 속에 넣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남이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갑 속에 가방 속에 넣었다고 해서 남 모르게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왜냐?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지금부터 사실이 뭐예요? 사실은 오감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이자 시각이죠. 소리 듣죠? 뭐죠? 청각이죠. 청각. 맛을 보는 거. 미각이죠. 냄새 맡는 거. 후각이죠. 귀로 듣는 거. 청각이죠. 느끼는 거. 촉각이죠. 촉각.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 봤잖아요. 알겠죠? 이게 눈에 보니까 이것은 뭐죠? 공공연하죠. 공공연한 것.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 지갑이. 그러면요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건 남 모르게 말이죠. 그건 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좋고 나쁘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봐봐요. 타주점이가 누구예요? 전세 사는 게 타주점이죠. 여기는요 자주는 누구죠? 소유자가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자주점이잖아요. 자주가 좋아요? 타주가 좋아요? 그건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자주점유는 절도범은 자주점유고 전세 사는 것은 타주잖아요. 타주. 전세권 타주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주가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요 평온한 점유는 절도범이고요. 폭력 점유는요 그건 강도예요. 절도가 좋아요? 강도가 좋아요? 누가 좋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사실이란 것은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에요. 사실과 권리를 구별하는 것. 그럼 권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권리라는 것은 항상 뒤가 뭐뭐라고 뭐 붙을 거예요. 점유는 사실이죠. 점유권은 뭐죠? 권리죠. 뭐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딱 뒤가 뭐가 붙으면 그냥 그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실대로. 그럼 사실대로가 뭐죠? 진실 이 말이잖아요. 진실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추정한다는 말하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에서 추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여기서 좀 있으면 이거 첫 번째 의미는 증명책임이에요. 증명.
이것을 누가 증명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유인데 자주점유라고 그래. 이 사람은요 소유자로서. 그런데 이 사람은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 추정한다는 것은 타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 그것은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보면 되니까요.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스스로 점유자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나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을 해. 나는. 그러면요, 이쪽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란다? 당신은 자주가 아니고 타주야. 너는 그거 소유자 아니잖아. 너 빌린 거잖아. 이렇게. 우리 보면 친구들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친구 거라고 하면서 내 거라고 우긴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점유라고 얘기했죠? 자주 점유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거짓말 쳐? 뽕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 너 누구 거잖아. 이렇게.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냐?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너 것이 아니다. 너는 자주 점유가 아니다. 너는 누구다? 타주 점유다. 그 물건 빌린 것이다. 이것을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 잘못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 하고, 이게 이제 197조예요. 197조 제1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197조 점유의 태양이죠.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줄고 그 소유의 의사를 자주라고 그래. 자주. 그 다음에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추정 동일하게 써. 추정에다 써.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자, 점유권이 분명하죠. 소유자나 절도법은 소유의 의사가 있죠. 소유의 의사는 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그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점유다.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언제를 기준한다? 처음에 점유할 때 점유 개시시를 기준한다. 지상권, 전세권은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만약에요 누군가가요 임차인 그러면 타주, 전세권 그러면 무조건 뭐요? 타주예요. 소유자 무조건 자주예요. 그런데 항상 시험 뭐라고 나온다? 점유자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전세권자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면 일단 무조건 뭐로 간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 시작.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 추정하면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자주의 반대가 무슨 점유다? 타주. 평온의 반대는 폭력.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는 남 모르게 몰래 은밀하게. 이러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은비가 뭐냐?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런 말이에요. 은비. 알겠죠?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겼다 이 말이죠. 그걸 은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다? 악의. 무과실의 반대는 뭐다? 과실 있는. 이렇게.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198조죠. 여기 한번 봐봐요. 198조는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추정이란 말이 있죠. 잘 봐봐. 점유 계속 추정은 이렇게요.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갑이 있어요. 자,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어. 차이가 뭐죠?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양씨의 점유자가 동일하고 여기는요. 전후 양씨의 점유자가 다르고 이게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요. 이 사람 2년, 이 사람 1년, 이 사람 3년을 점유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갑은 전후 양씨의 점유자가 똑같죠? 그러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요. 갑이 2년 점유하다가 1년은 을이 점유하다가 다시 갑이 또 3년 또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3년 점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앞에까지 다 더해. 다 더하면 몇 년이 된다? 6년이 된다. 그래서 3년, 1년, 2년 이렇게 6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걸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양씨의 점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후에 같아 틀려요? 틀리죠. 여기는 2년, 1년,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것만. 그러니까 몇 년이다? 3년,
이것을 뭐란다?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자기 거면 나는 내 것만 주장할래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할 수 있어. 사실이니까. 그럼 모두 몇 년이 된다? 6년이죠. 6년. 이것을 병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병합한다. 병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내 것만 주장하면은 분리. 다 주장하면 뭐다? 병합.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이건요, 폭력, 은비, 악의, 과실 있는 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자가 있다고 하고, 이 점유를 승계한다, 병합한다 이 말이죠. 점유를 승계할 때는 하자도 승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요, 이 사람이 선이다, 이 사람이 악이다, 이 사람이 선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 병이요, 자기 것만 주장하면 3년이다가 자기는 누구죠? 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이가 되는 거예요. 선이가. 그런데 여기서는요,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이고 선인데 여기 뭐가 좀 고춧가루 껴 있어? 악이죠. 악이가 뭐죠? 여기 악이죠. 악이는 하자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것은 점유를 병합하고 뭐한다? 승계하죠. 승계.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고춧가루 하나 껴 있잖아요. 그럼 전체가 뭐가 된다? 악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했잖아. 자기 것만. 자주다 타주다. 자주다 타주다. 자주다 타주다. 이거 자기 거 선이잖아요. 이 사람 지금 선이잖아요. 선이잖아요. 자주다 타주다. 아, 자주예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주예요? 아, 그럼 여기는 자주다 타주다. 여기는 다 더하면 자주다 타주다. 다 더하 있어. 악이죠. 여기는 악이. 자주다 타주다. 악이는 여기 했죠. 여기. 악이 여기.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이 말이죠. 자주다. 중요한 거 왜 자주다? 이게 중요해. 왜 자주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악이라고 그랬지, 이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어떻게 하냐고. 전세권자의 소유자인지 알아 몰라?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안 나왔어 뭐라고 그래? 분명이다 불분명이다? 불분명이죠. 불분명은 무조건 무슨 점으로 추정한다? 일단 무조건 자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주가 돼. 선이면서 자주고 타주면서 악이가 되는 거예요. 자주이면서 악이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이면서 선이, 자주이면서 악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돼. 봐봐. 여러분요, 절도범은 자주점이죠. 근데 절도범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절도범은 자주인데 악이가 될 수 있잖아요. 절도범은요, 물건 훔쳐서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흔들어 다녀요? 주머니 넣고 다녀요? 보통 넣고 다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비죠. 자주인데 은비고 악이죠. 물건 훔쳤어요. 누가 하나 두둑에 팼어요? 그러면 또 무슨 점유가 돼요?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은요, 타주죠. 타주인데 이 사람은요, 전세 계약을 해서 했으니까 남을 두둑에 팰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타주인데 평온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전세권자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공연하고 선이죠. 그러니까 타주도 평온 공연 선이가 될 수 있고, 자주도 폭력이나 은비나 악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구별하는 기준. 우리가 뭐 봐봐요. 어린애들 보면요, 어린애들 보면 다 애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남자 애네 여자 애네,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송녀라고 했다가 또 호칭이 약간씩 달라지잖아요. 뭐 아가씨라고 했다가 혼이라면은 주부라고 했다가 쭉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 구별하는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요, 기혼자냐 미혼자는 뭘 가지고 기준하죠? 혼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주하고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는 것이고, 평온이나 공연은 평온한가, 원래 상대방은요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고 가져왔느냐 이 말이죠. 구별 기준이. 그 다음에 공연하고 은비는요, 숨겼느냐 숨기지 않았느냐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주점유는 무조건 평온이고 무조건 공연이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점유자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뭐를 한다? 추정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만약에 점유자다? 그러면 무슨 말, 정보가 없어. 아무 정보도 없어. 소유자가 점유하는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대? 더 이상 말이 없어. 소유자가 점유한단 말인데 더 이상 말이 없어. 그럼 소유자니까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자주면서 평온, 공연, 선이죠. 전세권자가 점유한대. 전세권자가. 그럼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폭력. 그럼 큰일 나. 전세권자만 있지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잖아요.
전세권자면 이제 그다음에 말이 없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타주죠. 타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한다. 무슨 말이 있다. 그럼 그때 따져야지. 알겠죠? 훔쳤다. 알겠죠? 그래도 무슨 점유? 평원. 두들겨 패고 훔쳤다. 폭력. 무슨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한 기준이 없다. 그럼 무조건 뭐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뭘 한다? 추정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알겠죠? 105번 얘기했으니까 금방 또 나와. 자, 198종 점유 계속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동그라미, 점유 계속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동일하죠. 갑을병이죠. 6년으로 추정하죠. 6년. 그 다음에 상이하죠. 전후 양시에 상이하죠. 그런데 가운데가 지금 아기가 꼈네. 을이 아기가 꼈네. 그러면 전체로 더하면 어떻게 된다? 6년이죠. 6년인데 가운데가 지금 아기가 껴 있으니까 전체가 뭐다? 악이다. 점유를 분리한다. 감것만 추정한다. 그러면 전체를 분리하죠. 뭐야? 상이하다 그러면 갑을병이 아니고요. 갑을병이다 돼. 갑을갑이 아니고 갑을병. 알겠죠? 갑을병 이렇게. 상이하다. 그 두 번째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상이한 경우 갑이 아니고 갑을병 이렇게. 무슨 알겠죠? 했어요? 그림에 했어? 거기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이 자기 것만 주장하죠. 그걸 분리라고 그래. 몇 년이다? 2년. 2년인데 선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그런데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없죠. 그럼 무조건 자주로. 그 다음에 병합이죠. 병합이죠. 병합이면 뭐다? 다 합하죠. 다 합하니까 뭐가 된다? 악이죠. 가운데 악이 껴 있죠.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된다? 자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밑에요. 밑으로 보시면 거기 뭐가 나왔냐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이라고 나와 있나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여기요. 여기 지금 이 갑이 있죠.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고요. 여기 을이요.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니까 병이요. 병이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상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상속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사람 전세권자는 무슨 점이에요? 전세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타주고 아버지가 사망했죠. 전세 살다가. 그러면 아들도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돼요? 소유자가 돼요? 전세권자가 되죠. 그래서 그것도 타주가 돼. 상속은. 그러니까 상속은요.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전세로 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자식도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요. 여기 소유자죠. 소유자 나와 있네요. 소유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 타주가 자기가요 자주점유가 되고 싶어. 자주점유가 되고 싶단 말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소유자가 되고 싶다. 소유자. 원래 소유자가 누군데? 갑인데 자기가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자주가 되고 싶다는 말은 소유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매매나 그 다음에 교환이나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걸 써야 되겠죠?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 거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 우리가 소유의사를 뭐라 한다? 자주라고 그랬죠? 소유의사로 점유하면은 전세권자가 뭐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상속을 했어. 아버지가 사망했어. 상속을 했는데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걸 뭐라 한다? 뭐가 있어야 돼?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속은요.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전세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래서 뭐라 한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죠. 자, 을이 전세권 타주죠. 병이 상속인 타주죠. 상속이죠. 새로운 권원이 있어 없어? 없죠. 새로운 권원이 아니죠. 그래서 타주가요 자주가 되고 싶어. 소유자가 되고 싶어. 인적으로 화살표 그어져 있죠. 그러면 갑하고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권원이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뭘 해야 돼? 점유해야 돼. 그러면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이런 말.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이렇게. 자, 오른쪽 봐봐요. 상속으로 인한 점유죠. 재밌는 말이죠. 자, 상속이랑 봐봐. 줄 거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딱 거기 줄 거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대. 점유권이
원래 봐봐. 우리가요 왜 점유라고 하지 않고 왜 점유권은 상속인한테 이전한다고 했을까요? 왜 점유라고 하지 않고 점유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점유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점유권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니까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갑이 여기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내미가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죠. 당연히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점유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미국과 있는 아들내미는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점유권이 원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점유가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는 상속의 경우는 그냥 상속인한테 뭐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권리가 간다. 왜?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했더니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럼 내가 점유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거기다 상속인 앞에다 써. 상속인 앞에다가 뭐냐면 있네 밑에 있네. 상속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그 다음에 줄고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이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요 지금 밤이 돼. 우리는 지금 낮인데 거기는 지금 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벽 한 3시니까 차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걔가 지금 일어날 시간이 한 서너 시간 남았어요. 서너 시간 있다가 알려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알아 몰라? 모르고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미 그 아들은 아버지의 물건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점유권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점유권은 그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점유권이. 그런데 사법시험은 뭐라 나왔냐? 사법시험은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왔다. 점유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틀려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아니 사법시험 그렇게 나왔어.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맞는 걸로 돼 있어. 일단 맞는 걸로. 왜 맞는 것이다? 지금부터 대답해. 왜 맞는 것이죠? 점유를 하면 다 뭐가 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점유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주 예외적인 간접적 집의 점유인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 빼고 점유에는 다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법정 봤잖아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유는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이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왜? 점유로부터 뭐가 나오니까? 점유권이 나오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권은 하는 게 이제 법조문이니까.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트렌드가 뭐냐? 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데 상속인이 그 사망 상속 사실을 알아야 알기 전에는 안 된다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망 상속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사망 사실을 알 필요가 없이 점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 줄고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를 가로 묶어. 두 번째 줄. 그 두 번째 줄을 가로 묶으라고. 두 번째 가로 묶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의 분리 인정 X. 점유의 분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은. 이놈이요 미국에서 돌아가지고 뭐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전세권자를 사셨는데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을 소유자로서 점유할게요.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된다? 새로운 권한. 뭐를 해야 된다? 새로운 권한.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이 있어야 된다. 자요, 여러분요 88페이지 한번 봐봐요. 88페이지 있죠? 이제 여러분 봐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점유권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제 기초 지식이 이제 끝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 우리가 지금 용어 정리 봤잖아요. 우리가 사실상의 지배다,
그건 점유를 의미한다. 그럼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점유가 있다? 간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는 무슨 말이 있다? 지상권, 전세권, 기타의 관계, 이런 말이 나온다. 점유 보조자는 무슨 말이 나온다? 영업상, 가사상, 누구의 지시? 타인의 지시. 이 말이 나오면 뭐다? 점유 보조자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절도범 그러면 자주, 소유자 그러면 자주죠. 매수인도 자주죠. 매수인도. 그런데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세 개 말하면 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그런데 그냥 법에 문제 지문에 점유자가 이렇게 나왔다. 점유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면 무조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뭐하고 추정해. 추정한다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너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증명한다? 현재 점유자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점유 계속이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같든 다르든 점유 계속이 인정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증명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이때 만약에 앞에 사람의 점유도 합할 때는 점유의 승계라고 하죠. 점유의 병합이라고 하죠.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점유자다.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우리가요, 타주 점유인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싶다. 자주 점유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의 새로운 권한. 새로운 권한보다 매매, 교환, 증여.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그런데 상속은 절대로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유자로 사망하면 아들도 뭐가 되고? 소유자. 아버지가 전세권자면 아들도 전세권자다. 알겠죠?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88페이지 보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권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가 테마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에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